할로 학과드입니다.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파트 매운맛 수업이고요. 오늘은 수업 중간에 숫자가 한 2개 지나갈 건데 그 2개랑 맨 뒤에 있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2개 답까지 해서 총 4자리의 비밀번호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 듣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곱셈하는 방법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양수 곱하기 양수로부터 음수가 들어간 곱셈까지 확장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를 하나씩 볼 건데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볼 겁니다. 맨 끝에부터 볼 건데요. 4와 3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 12가 나올 거고 3과 3을 곱하면 9가 나올 거고 2와 3을 곱하면 6이 나올 거고요. 1과 3을 곱하면 3이 나올 겁니다. 0과 3을 곱하면 0이 나오겠죠. 여기 숫자가 1씩 작아지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 값은 3씩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3이 작아지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6, 다음에 마이너스 9, 다음에 12가 나옵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곱셈의 규칙성을 가지고 음수 쪽으로 확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과 4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 곱하기 3인데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3, 3은 9, 얘는 2, 3은 6, 얘는 1, 3 하니까 3이 나오고 0이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3씩 커지고 있죠. 그럼 얘도 3이 커졌을 테니까 여기 뭐가 오면 좋겠어요?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12. 쉽게 말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인가? 까지 확장을 가볍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볼 거는요. 제가 양수와 음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우리가 앞에 숫자는 속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뒤에 거는 시간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1초에 4m를 가는 친구다. 맞아요? 그럼 1초 후에는 4만큼 출발점이 여기니까 4를 갔을 거고 2초 후에는 8까지 가 있겠죠. 근데 그럼 마이너스 2를 우리가 뭘로 인식하면 좋을까? 시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흘러가는 쪽이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어요? 2초 전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가던 길이었다면 1초 전에는 여기 있을 거고 2초 전에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의미를 마이너스 8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제 속력까지 방향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나중에 속력의 방향을 넣은 걸 속도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1초에 왼쪽으로 3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초 후에는 여기에 있겠죠. 근데 아까 마이너스 2가 2초 전이었으니까 1초 전에는 여기 있었을 거고 2초 전에는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플러스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헷갈리는 친구는 고민만 하는 계기가 되어도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자주 보던 것들이죠.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호는 부호끼리, 두 번째 숫자는 숫자끼리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부호의 경우에는 같은 부호를 곱할 때는 플러스가 나오고 같은 부호를 곱할 때는 플러스가 나오고 다른 부호를 곱할 때는 다른 부호를 곱할 때는 음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 모양은 화살표처럼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방향으로 표시해 준 거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플러스 부호 곱하기 마이너스 부호니까 마이너스 93에 2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음의 부호, 양의 부호 곱하니까 음수가 나오고 바로 곱할까요? 혹시 이게 바로 나오는가요? 안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곱쳐서 요걸 곱해주면 3, 4, 1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거 마이너스 부호 곱하니까 플러스가 나오고요. 4, 1은 4, 4, 2, 8 하니까 분의 3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마어마한 분수가 있는데 어차피 0을 곱했으니까 0이 나오겠죠.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는 덧셈에 대한 교환 결합이 끝이었는데 오늘은 분배를 배워볼 거예요. 교환은 곱셈 연산 하나가 있을 때, 고환은 아니고 교환이에요. 곱셈이 하나가 있을 때 자리를 바꿔 계산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 두 번째, 곱셈에 대한 결합을 볼 건데요. 결합은 무슨 뜻이었어요?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요거를 앞에서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구하든 아니면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뒤에서부터 곱해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왜? 곱셈 연산 하나에 대해서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성립을 하죠. 왜? 곱셈 기호 두 개, 그러니까 곱셈 연산 두 개가 있을 때 앞쪽 거를 먼저 하고 뒤쪽 거를 하든 간에 뒤쪽 거를 먼저 하고 앞쪽 거를 하든 간에 결과가 똑같았죠.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평생 고3 때까지 잊지 못할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5 곱하기 1 더하기 2가 있다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곱셈과 덧셈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를 먼저 해요? 곱셈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덧셈 먼저 해서 3을 구하고 곱하기를 해서 15가 나오는 게 이 연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 곱셈을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곱셈을 안쪽에 있는 각각의 숫자에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를 앞에 수에도 주고 뒤에 수에도 주는 거죠. 그래서 적혀있는 5 곱하기에다가 1도 주고 5 곱하기에다가 2도 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가운데 원래 더하기였으니까 그대로 더하기가 따라와서 더하기를 써주면 돼요. 그럼 5일은 5, 5이 10 하니까 5 더하기 10은 15가 되겠죠. 식의 모양이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데 나중에 필요한 때가 언젠지는 학습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요쪽에서 요쪽으로 바꾸는 연습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듭제곱과 부호에 대한 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곱하기 할 때 부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유형이에요.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제곱. 방법이 똑같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듭제곱을 학습하면서 원래 알고 가야 되는 거긴 한데 제곱 바로 앞에 누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곱 바로 앞에 괄호가 있죠. 근데 이 괄호는 이 두 개의 괄호가 한 쌍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제곱은 이 괄호를 두 번 곱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괄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밑에 거는 제곱 앞 바로 앞에 3이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3을 두 번 곱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은 원래 가만히 있던 거니까 앞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고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조금만 더 볼까요? 두 번째, 이건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있다. 이건 5제곱 바로 앞에 누가 있으니까 괄호가 있는 거니까 괄호를 5번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4제곱 바로 앞에 3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3을 4번 곱한 다음에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81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칠판 이쪽 면에다가 좀 더 부호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인데 부호가 뭘 거라 1로 일부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거듭제곱을 할 때 음의 부호를 짝수번 곱하면 양의 부호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의 부호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전에 했던 교환이나 결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결합이 더 좋겠네요. 예를 들면 음수를 9번 곱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원래는 앞에서부터 연산을 쭉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는 합쳐보는 거예요. 얘랑 양수 나오고
양수 나오고 양수 나오고 양수 나오죠. 혼자 남아있어요. 그럼 뭐 양수 곱해봤자 양수 나올 거잖아. 마지막에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번엔 뭐 음수를 12번 곱해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짝을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했다고 하면 다 짝을 지으면서 양수로 바뀌죠. 양수를 다 곱해버렸으니까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첫 번째고요. 이 실전 문제의 첫 번째 답이 비밀번호의 세 번째 자리가 됩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를 문제집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저는 수직선을 많이 떠올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수직선이 있다. 0, 1, 2, 3. 사실 숫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는 어디에 있을까? A는 뭐 여기 어디 있을 것 같고요. B는 뭐 하기 나름인데 그냥 뭐 여기 있다고 할까요? 됐어요? 그럼 바로 볼게요. 첫 번째, A랑 B는 여기 있으니까 뭐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요거부터 볼게요. 3번부터. 자, 3번의 경우에 마이너스 AB. 일단 요놈의 부호는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기호가 있고 A는 양수고 B는 음수니까 요거 두 개 하면 양수가 되고 요거 두 개 하면 양수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크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분배 법칙을 배운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1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좀 어렵나? 잠깐만요.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이해할 수, 숫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요거부터 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잖아요. 그거 말고 순서를 바꿔서 요거부터 한 결과로 보자는 얘기지. 이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a 곱하기 b인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a 곱하기 마이너스 b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b는 B랑 방향이 정반대인 거니까 요게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했을 때 곱한 게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에 생기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5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분의 5인 것처럼 원래 수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AB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A 더하기 B를 볼게요. A는 여기는 양수, 요만큼의 양수고 B는 여기 있는 음수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이 상쇄돼서 여기 정도의 A 더하기 B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A 빼기 B를 볼 거예요. 자, A 빼기 B는 우리 빼기는 뭘로 바꾸기로 했어? 더하기로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경우에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 예전에 뺄셈을 덧셈을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바꿔보았을 때 아까 마이너스 b가 여기였고 a가 이만큼이니까 이기에서 a만큼 더 앞으로 가니까 여기 정도의 a 빼기 b가 생길 것 같아요. 즉 가장 큰 숫자는 해보자. b는 여기 있고 a 더하기 b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ab는 여기 있고 a 빼기 b는 여기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는 5번이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방금 배웠던 건 또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구해야 합니다. 즉, 마이너스 1을 n번 곱했다는 건데 다행히 문제에 뭐가 적혀 있냐면 n이 짝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짝수번 곱했으면 여기 있는 음의 부호가 다 짝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 양의 부호로 바뀔 테니까 결과는 플러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n이 3이면 n에다 1을 더한 건 4가 되겠죠. 짝수였으니까 4면 5가 되겠죠. 6이면 7이 되겠죠. 8이면 9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n 플러스 1은 홀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n번 곱하는데 아니지. n 플러스 1번 곱하는데 홀수기 때문에 짝을 짓다가 한 개가 남겠죠. 고로 부호가 음의 부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1은 아무리 곱해봤자 1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일부러 매운맛이라 좀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자, 요 경우인데 이번엔 우리가 2 곱하기 n 더하기 1이 어떤 숫자인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들아, 그 어떤 숫자든
어떤 숫자에다 2를 곱해도 어떤 숫자에다 2를 곱해도 어떤 숫자에 2를 곱해도 뭐 어떤 숫자에 2를 곱해도 항상 어떤 숫자가 나와요? 짝수가 나오죠. 즉 여기까지는 짝수란 얘기. 그럼 거기에 1을 더했어. 1을 더해봤어. 1을 더했어. 1을 더해서 항상 무슨 숫자가 나와? 홀수가 나오죠. 즉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홀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요 얘기인데 2 곱하기 n 더하기 1번 곱한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홀수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으로 가봤을 때 이거는 플러스 1 나왔죠. 플러스 1, 그다음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1 나왔네요. 마이너스 1 빼기, 그다음 요거는 방금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주니까 더하기 1, 즉 1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